경우의 수 문제들은 풀이를 설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나한테 배워가야 되는 거 풀이 방법 아니다. 풀이 설계하는 방법이요. 알겠죠? 자, 9개의 칸으로 나누어진 정사각형 각 칸에 9개의 자연수 집어넣을 건데요. 1행, 2행, 3행에 있는 세 수의 합이 서로 같게 집어넣을 거고요. 2행에는 이미 하나 숫자가 적혀 있어요. 그리고 색칠한 칸에 적힌 네 수의 합은 짝수가 되게끔 집어넣을 거예요. 일단은 변수가 지금 2개나 있다. 그지?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게 가번이요. 1행, 2행, 3행에 있는 세 수의 합이 서로 같아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너네 1부터 9까지 자연수 중에서 총 합이 얼마인지를 좀 찾아줘야 될 것 같지 않아? 합이 결국 같게 들어가야 돼. 그럼 그 총합을 3으로 나눈 게 각각의 줄에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맞아요? 그래서 1부터 좀 적을게요. 눈에 보이게. 9까지 자연수 있어요. 이거 총합 얼마입니까? 45요. 이 정도 외우고 있죠? 10까지 합이 55니까. 맞지? 그럼 45 3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15예요. 그러면 너네는 뭐 하면 되냐면 각 행의 합이 15가 되게끔 설계를 하면 돼요. 알겠어요? 근데요, 여기 일단 이미 2행에서는 5라는 숫자가 적혀 있잖아. 그럼 여기 양 끝에 올 수 있는 숫자부터 배치를 하면 될 것 같지 않아? 맞지? 그럼 그 한 순서상들 한번 좀 찾아볼게요. 2행에 될 수 있는 숫자들이 먼저 기준이 될 거라고. 우선 가운데 오고요. 합이 10이 되게 만드는 것들이요. 4, 6이요. 그 다음에요. 가운데 오고요. 합이 10이 되게 된 거 한 개씩 줄여나가면 돼요. 막 이거 셌다 저거 셌다 하지 마세요. 가운데 오고요. 한 개씩 줄여나가라고 이렇게. 가운데 오고요. 이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4, 5, 6 썼어요. 첫 번째 경우 다시 한번 보는 거야. 4, 5, 6 썼어. 그러면 얘네들 가지고 15 만들 수 있는 얘들 한번 찾아보는 거야. 3개 가지고. 3개 골라갖고. 너네 한번 생각해봐. 이 나머지 숫자들로 15를 만들 거예요. 3개의 조합으로요. 만들 수 있는 숫자들이 있냐? 요 봐라. 내가 큰 수를 2개 선택한다 했어. 그럼 이미 15가 되어버렸지. 그럼 여기서 아무거나 가져와도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작은 수를 2개를 선택해볼까? 하면 택도 없이 부족합니다. 맞아요? 이 경우는 안 되네. 없네. 없어. 알겠어? 그 다음에 3, 5, 7 가지고 할게요. 3, 5, 7 이렇게 썼어요. 그럼 합이 15가 되게끔 좀 만들어보자. 그럼 내가 큰 수 좀 2개 데리고 올게요. 8이랑 6 좀 데리고 올게요. 15가 덜 되게끔. 알겠어? 그러면 14죠. 14. 그러니까 1 쓸 수 있겠죠. 이게 만들어지네. 1, 6, 8. 또 다른 하나도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 아까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3, 5, 7 썼고요. 큰 수 하나만 좀 갖고 오보자. 하나만 갖고 와보면요. 아까 8은 썼으니까 9 한번 갖고 와볼게. 9 갖고 오면 6 만들면 되거든. 합이 6 되게 만들 수 있네요. 두 수 가지고. 맞죠? 그래서 2, 4, 9 얘도 됩니다. 이렇게 경우 생각할 수 있겠니? 자, 2, 5, 8 썼어요. 2, 5, 8 쓰면요. 2, 5, 8 쓰면요. 합 2개 가지고 만들게요. 이거 2개 가지고 좀 만들려고 하면 13이지. 그런데 2 필요한데 2를 이미 썼잖아. 얘 가지고는 안 만들어지겠다. 그러면 6, 9 이렇게 써버리면 또 15 돼버리죠. 안 돼요. 그러니까 큰 수 2개로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없다고. 알겠어? 그럼 작은 수 2개로 만들려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3, 4 가지고 만들 수 있죠? 그죠? 근데 얘 7이잖아. 그럼 8 필요해요. 8. 15 되려면. 그지? 근데 8도 이미 써버렸잖아. 그리고 이거는 1, 4 또 써버리면 5지. 그러면 한 개 가지고 10 만들어야 돼요. 못 만들어요. 알겠어요? 이 경우도 안 됩니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어? 자, 1, 5, 9 쓸게요. 1, 5, 9. 큰 수 2개 먼저 고를게. 6, 7 고를게요. 6, 7 고르면 13이죠. 2 쓸 수 있겠네요. 2, 6, 7 되네. 오케이? 여기 6, 8도 한번 해보세요. 6, 8 되나요? 안 돼요. 6, 8이 14잖아요. 근데 1은 이미 썼잖아요. 알겠어요? 큰 수 2개 먼저 고르고 작은 수 2개 고르는 그런 풀이로 설계를 하세요. 일단 6, 7 먼저 쓸게요. 6, 7이 2, 6, 7이요.
자, 이제 작은 수 두 개 좀 골라볼게. 여전히 1, 5, 9는 이미 썼고요. 작은 수 두 개 고르면 2, 3 한번 골라볼게요. 5죠? 안 되죠, 안 되죠. 택도 없죠. 자, 2, 4는요? 6이죠? 되나요? 안 돼요. 되는 숫자 없어요. 9 나와야 돼요. 근데 9는 이미 썼어요. 그죠? 그럼 3, 4요. 3, 4는 7이죠? 그럼 8 나오면 되죠? 8 여기 있죠? 됐어요? 그러면 3, 4, 8. 이거 말고 더 이상 없습니다. 알겠어요? 이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거지. 색칠 한 칸에 적힌 네 수의 합이 짝수가 돼야 돼. 그럼 봐봐. 색칠 한 칸에 네 수의 합이 짝수가 돼야 돼요. 그럼 너네 여기다가 싹 다 짝수 적는 경우, 그리고 홀수가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 홀수는 몇 개 있어야 돼? 2개 혹은 4개 이렇게 적혀버려야 된단 말이야. 맞아? 이렇게 풀이를 또 설계를 하는 거죠. 짝수 2개 적히는 경우, 홀수 2개, 짝수 2개 적히는 경우, 홀수 4개 적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자. 됐어? 그러면 요 상황에서만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 가지 상황에서만. 얘네들 봤었을 때요. 홀수가 2개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짝수 4개랑 홀수 2개 썼을 때 이렇게 좀 나눠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이쪽 경우에서요. 다 짝수 썼을 때요. 다 짝수 썼을 때요. 어떻게 돼요? 일단 뭐 해주면 돼, 얘들아? 여기 무조건 뭐 168을 여기다 쓰려고 그러면 6이랑 8 무조건 여기밖에 못 와요. 다 짝수 쓴다 했잖아. 내 전제 조건이. 혹은 8이랑 6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두 가지.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2랑 4 아니면 4랑 2 이렇게밖에 못 쓴다고요. 다 짝수 쓰려면. 맞아? 그러면 다 짝수 쓰려면 얘네는 행은 아직 배치 안 할게요. 행은 나중에 배치할게. 얘네는 어떻게 해줘? 총 4가지가 나오는 거죠. 2가지씩이요. 맞죠? 행 배치 안 했어요. 오케이? 행 배열 안 했다고. 자, 두 번째요. 1이랑 9 아니면 짝수인 거죠. 색칠한 부분에 쓸 것들. 맞지? 그러면 1을 하나 좀 고정을 해버릴게. 여기다 고정할게요. 지금 168 여기다 쓸 거고 249 밑에다 쓸 거예요. 1 저기다 고정을 해버리면 나 여기는 68이든 86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맞죠? 두 가지. 68 자리 두 가지. 그 다음에요. 9는 어딘가에 쓰여져야 돼요, 지금. 맞죠? 여기 아님 여기에 쓰여져야 돼. 맞지? 그러면 9가 갈 수 있는 자리 두 가지죠. 그죠? 그 다음에요. 9가 만약에 여기 쓰여져 있어. 썼어요. 두 가지 썼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2, 4가 쓸 수 있는, 2, 4가 갈 수 있는 자리요. 두 가지요. 그죠? 그럼 지금 내가 2를 고정시켜 놓고 봤잖아. 그러면 1이 여기 말고 이쪽에 있었을 때도 상황이 똑같겠죠. 이게 두 번 일어나요. 됐어요? 1이 저쪽에 있을 때랑 이쪽에 있을 때랑. 됐니? 그러면 얘 16가지 나오겠죠? 얘도 마찬가지 행 교환 안 했어요, 아직. 오케이? 그러고 나서 봐봐. 이 밑에 경우에도 똑같지 않냐? 얘도 홀수가 지금 7하고 3밖에 없어. 맞지? 여전히 이 상황 똑같이 셀 거라고요. 됐니? 그러면 그냥 이 상황에서 2배 해불면 되잖아. 맞아? 자, 이 첫 번째 상황이 결국은 20가지가 총 나왔고요. 됐죠? 그러면 1번 상황, 2번 상황 이거 해가지고 20가지가 두 번 일어날 거고요. 그죠?
그 다음 뭐 해줘야 돼요? 그 다음 뭐 해줘야 되더라? 나 얘네 둘도 안 바꿨어요. 3하고 7이요. 3하고 7 자리도 정해줘야 되지 않아? 357 쓸지 753 쓸지 맞지? 그 두 가지요. 됐나요? 그 다음에요. 일행 3행 행 교환 안 했다 했죠? 행 교환 안 했죠? 행 교환 해줘야죠. 됐어요? 총 160까지 나옵니다. 됐니? 이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예요. 봐야 될 게 너무 많아, 상황이. 알겠지? 998번 봐요. 998번 뭔가 복잡하게 생겼는데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잘 읽어보면. 크기 같은 정유문체 모양의 투명한 유리상자 24개로 직유문체 만들었는데요. 6개의 유리상자를 같은 크기의 정유문체 모양의 검은색 유리상자로 바꿀 거래요. 6개 바꿀 거래요. 6개. 알겠죠? 근데 직유면체를 위에서 내려다본 모양이 얘래요. 선생님이 좀 헷갈리니까 이렇게 좀 적을게. 요쪽을요 1열 이렇게 적을게요. 요쪽 라인을 2열 이렇게 좀 적을게. 여기가 1열이에요. 여기 뒤에가 2열입니다. 알겠죠? 요쪽 앞에 부분이 1열, 저쪽 뒤에 부분이 2열 이렇게 보면 돼요. 알겠지? 그리고 얘는 1층, 2층, 3층이라고 좀 말할게요. 좀 공감각적인 능력이 좀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해주면 여기가 지금 1열, 여기가 지금 2열이에요. 이걸 위에서 쳐다봤으니까 1층, 2층, 3층은 보이지 않아요. 딱히. 알겠어요? 요쪽에서 쳐다본 거니까. 맞지? 자, 그리고 여기가 1층, 이쪽이 2층, 여기는 옆에서 쳐다봤다 했어요. 3층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1열, 여기가 2열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이렇게 적어놓고 보면 이제 상황을 쪼갤 수가 있어요. 결국은 얘들아, 너네 1열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칠해져야 돼. 1층 아님 3층밖에 칠해지지 않은 거 아니에요? 맞죠? 1열만 위주로 봐봐. 1층 아님 3층이지. 그지? 2층에는 칠할 수가 없어요.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1열도 위주로 보세요. 요쪽 끝에 칠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맞지? 그럼 내가 칠할 수 있는 것은 1열에서는 요 앞에 2개랑 요 밑에 2개요.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럼 1열에 칠하는 경우의 수가요, 몇 가지밖에 안 나와요? 4가지밖에 안 나와요. 여기 2가지, 여기 2가지야. 오케이? 쌤 사택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애들 있어요. 왜냐면 너네가 이렇게 막 칠하려고 생각을 하거든. 안 돼요. 왜요? 내가 여기를 칠했으면요, 여기 칠하면요, 여기 색칠이 안 되어 있어요. 이해돼요? 그럼 내가 이쪽을 칠했다는 것은 이쪽 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내가 여기 칠하면은요, 4가지가 아니라 2가지밖에 없구나. 여기 칠하면요, 여기 칠할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내가 고를 수 있는 가지수가 없습니다. 1열 2가지예요. 4가지 아니고요. 알겠죠? 자, 1열 칠할 수 있는 거 2가지. 이제 2열이 조금 복잡하겠죠? 2열 한번 봐볼게요. 2열 단면으로 좀 볼게, 얘들아. 여기 1층, 여기 2층, 여기 3층이요. 지금 2열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됐어요? 그럼 얘들아, 나 이제 2개 이미 칠해버렸잖아. 1열에서 2개 이미 칠했어. 그지?
그러면 2열에서는 총 몇 개 칠해야 돼요? 4개 칠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럼 4개가 어떻게 칠해졌는지 한번 봐봐. 2열은 결국은 이렇게 위에서 내려봤었을 때 요쪽 다 색칠을 한 번씩은 돼야 돼. 적어도 한 번씩은. 맞아? 그리고 옆에서 봤었을 때도 여기 다 색칠이 되어 있으니까 이쪽에는 적어도 한 번씩은 색칠이 되어야 해요. 알겠어요? 그러면 난 4번 칠할 건데 2층 한 번씩은 칠해야 된다 했잖아. 그치? 그러면 한 층에는 색깔이 2개 들어가는 곳이 있겠네요? 맞아요? 그럼 내가 임의로 3층에다 그냥 2개 칠할게. 그럼 나 방금 이거 뭐 한 거냐면 4C2 한 거예요. 맞아요? 이 3층에서 4개의 네모 중에 2개 골라서 한 거잖아. 그지? 그럼 2개 칠했어요? 그러면은 나는 2층에는 요 2가지 중에 하나 칠해야 됩니다. 무조건. 알겠어요? 위에서도 빈 공간이 없어야 되거든? 맞지? 그러면 2개 중에 하나 칠할게요. 2C1이요. 그냥 임의로 여기다 칠할게요. 2C1 적어놓고 그러면 1층은 자동 배치 아니냐? 무조건 칠할 수 있는 경우가 한 가지밖에 없다고요. 됐어요? 근데 내가 이거 지금 어떻게 한 거야? 3층에다가 색깔 2개만 칠하고 나서 생각을 한 거잖아. 근데 2층에다가 2개 칠할 수도 있고 1층에다가 2개 칠할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럼 결국은 얘 곱하기 3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3가지씩 더 있으니까. 맞아요? 이게 2열 칠하는 방법의 수입니다. 끝났어요. 1열과 2열은 동시에 칠하고 있기 때문에 둘이 곱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999번 봐요. 서로 다른 종류의 젤리 3개랑 같은 종류의 쿠키 2개를 4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줄 거예요. 아무것도 받지 못한 학생이 없도록 젤리랑 쿠키를 나누어 주는데 얘 방법의 수 구하래요. 이게 지금 변수가 생기는 게 뭔지 알아, 얘들아? 서로 다른 종류의 젤리인데 쿠키는 또 같은 종류야. 오케이? 너네가 배치를 해주려면 얘는 순서가 있는데요. 얘는 순서가 없이 배치를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못 푸는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야. 뭐야, 누구는 순열 쓰고 누구는 조합 쓰고 이걸 어떻게 나눠?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못 푸는 문제가 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좀 배치를 어떻게 해주냐면 서로 다른 종류 3개? 그러면 나 그냥 A, B, C라 이렇게 적어버릴래. 서로 다른 문자 3개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되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같은 종류니까 같은 문자로 적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이렇게 해놓고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아무것도 받지 못한 학생이 없도록 나눠주기만 하면 돼요. 이 A, B, C, D, D를 배정해주는 거라고. 됐어?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5개야 총. 나 5개를 줄 건데 4명한테 줄 거예요. 그럼 누군가는 2개 받는 얘들이 있는 거 아니야? 맞지? 누군가 한 명은 2개를 받을 거야. 그지? 그 2개의 기준을 좀 나눕시다. 젤리 2개 받는 경우, 똑같은 쿠키 2개 받는 경우, 젤리 하나랑 쿠키 하나 받는 경우 다르게 나올 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풀이 설계할 수 있겠니? 내가 5명한테 나눠줄 거야? 4명한테 나눠줄 거야? 내가 나눠줘야 하는 경우의 수는 5개야. 그럼 누군가는 2개를 받을 텐데 그 2개가 젤리인지 쿠키인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알겠니? 그래서 첫 번째요. 젤리 2개 받을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젤리 2개 받는다는 것은 그냥 임의로 적을게. 이걸 배정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A, B 이렇게 맘대로 적어도 돼요? 안 돼요? 이 A, B라는 건 내가 뭔 짓을 한 거냐면 저 젤리 3개 중에서 2개를 골라놓은 거예요. 3C2요. 알겠어? 그 다음에요. 이 문자를 4명한테 배치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맞아요? 됐니? 이해되니? 지민이 이해돼? 우리가 36까지 됩니다. 자, 2번째요. 쿠키 2개 받는 경우요. 한 명이 쿠키 2개 받는다 이 말이야. 알겠어? 그러면 A, B, C, D, D가 묶여버리겠죠? 그러면 우리 왜 몇 찍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들아 이거 이제 뭐 해주면 돼? 그냥 사팩만 해주면 돼. 이거 D 골라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이거 순서 따위 없다고. 알겠어요? 그냥 4명한테 이렇게 배정만 해주면 된다고요. 됐니? 사팩. 자, 3번째요. 젤리 1개, 쿠키 1개 받는 경우요. 이렇게 그냥 임의로 A 적을게. 이렇게요. 총 4명한테 나눠주는 거고요, 지금. 일단은 이 A를 골라줘야죠. A 아니면 B 아니면 C 이렇게 왔을 거 아니야. 얘가 3가지요. 그리고요, 4명한테 배정이요. 같은 것 없습니다. 같은 것이 없는 순열이에요. 오케이? 얘네들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상황이 따로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됐어요? 이 경우의 수 문제들을 보면 문제 생기는 상황이 뭔지를 생각을 해. 알겠어? 그 상황에 대해서 너네들은 풀이를 설계를 하면 됩니다. 알겠지? 자, 1부터 9까지 서로 다른 자연수 있어요. 근데 A, B, C, D, E 중에서 5의 배수래요. 쟤는 5의 배수예요. 얘들아 생각해봐라. 자연수인데 5의 배수래. 맨 끝자리가 뭐밖에 못 와? 뭐밖에 못 와요? 5밖에 못 와요. 그러지 않아? 0은 또 올 수가 없잖아. 그러면 이게 뭐 알려준 거냐면 2는 5예요 라고 그냥 알려준 거야. 고를 것도 없다고. 고정. 됐어? 그래 놓고서 문제 조건 봐봐요. A, B, C 순서가 있고요. C, D 순서가 알아서 지금 지네들끼리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C랑 D는 5보다 항상 작은 숫자가 나올 거야. 맞아? 오케이? 그리고요. A, B, C는 그냥 상관없이 이렇게 적힐 거고요. 됐니? 그럼 얘들아 누굴 기준으로 좀 놔볼래 너네? 누굴 기준으로 놓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서 이제 풀이를 설계하는 거야. 이런 상황인 건 알겠잖아. 여기까지 됐을 거야. 그럼 이제 뭐 할까요? 동아나 뭐 해볼래? 뭘 기준으로 놔볼까? C요. 왜요? C가 지금 2가지 상황에 다 들어가 있잖아. 그러지 않아? C가 지금 2가지 상황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C로 놓을래요. 알겠어요? 그러면 같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자, C가요 1일 때부터 좀 볼게요. C가 1이면요 D가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예요? 무조건 2, 3, 4 3가지죠? 그죠? 그럼 A, B가 될 수 있는 숫자들은요? A, B가 될 수 있는 숫자들은요? 어떻게 돼요? 뭐라고? 2부터 9까지? 6부터 9까지? 왜 6부터 9까지야? 아니에요. 얘는 지금 A, B를 보려면 얘들아 이것만 보면 돼. C가 1이라는 사실만 확인하면 돼요. 얘는 전혀 지장 미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이 순서는 이제 눈 감고 보는 거야. A, B 정할 때는요. 맞아요? 그럼 지금 C가 1이잖아. 1. 그러면 1보다 큰 두 수를 뽑는 거거든? 그러면 2부터 9까지를 뽑을 건데 뭐라 했냐면 얘들아 서로 다른 자연수라 했어. 그럼 너네가 이미 쓴 숫자들 있잖아. C도 써버렸고 D도 하나 썼어요. 그러면 2개는 빼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2부터 9까지 자연수 총 8개 있잖아요. 그죠? 그 8개 중에서 난 이미 2개를 써버렸으니까 6개 중에서 2개 뽑아주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쌤 자연수니까 배열 P 아니에요? 아니에요. 뽑아놓으면 지네들끼리 알아서 배정한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6개 중에서 2개 뽑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요. C가 2일 때요. C가 2일 때도 마찬가지. D는 몇 가지? C가 2야 이제.
두 가지 3, 4 됐지? 그리고 C가 2니깐요 결국은 A, B 고를 때 어떻게 되겠어요? 한 개 줄어들겠죠. 하나 더 커졌으니까. 그러지 않아? 자, C가 3일 때요. D 몇 가지? 한 가지요. 자, A, B 고르는 경우 또 하나 줄어들었겠죠? 고를 수 있는 거야. 맞지? 그럼 얘들아 더 이상 있어? 없어. C 기준으로 놓길 잘했지? 그지? 넘어가요. 자, 아래 그림과 같은 서로 다른 두 대의 4인승 레일바이크가 있는데요. 남학생 3명과 미나를 포함한 여학생 4명이 다음 조건에 따라서 레일바이크에 탑승할 거래요. 자, 여학생 2명씩 짝을 이루어서 탑승을 하고 서로 옆자리에 앉을 거예요. 그리고요, 미나가 탑승한 레일바이크에는 빈자리가 없도록 앉을 거예요. 됐죠? 그럼 얘들아 생각해보면 미나 옆에는 항상 누가 앉아야 돼? 여학생이 앉아야 돼? 남학생이 앉아야 돼? 무조건 여학생이 앉아야 돼. 왜? 여학생끼리는 2명씩 짝을 이룬다 했잖아. 그지? 미나 옆에는 항상 여학생이 앉아야 되고요. 심지어 미나가 탑승한 레일바이크에는 빈자리가 없도록 앉아야 되거든. 그럼 미나를 좀 기준으로 놓으면 될 것 같지 않아요? 여학생이면서 나번에도 지금 조건이 붙었으니까요. 알겠어요? 설계를 이렇게 합니다. 미나를 기준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 오케이? 그러면 또 생각해봐. 미나를 기준으로 생각했어. 내가 미나 여기다 앉혔다 칠게. 그럼 여기는 무조건 여학생 중에 한 명이 올 거예요. 그죠? 근데 얘가 빈자리가 없어야 앉아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가 여학생이 왔다고 쳐. 그러면 여학생끼리 짝꿍한다 했으니까 여학생 무조건 여기 와야 돼요. 남학생은 알아서 배정. 맞지? 근데 미나가 여기 앉고 여학생이 여기 앉았는데 남학생이 여기 앉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 여학생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여기 무조건 남학생 앉아야 돼. 알겠어? 나머지는 여기가 여학생, 나머지 남학생 이렇게 배정이 될 거예요. 랜덤 배정. 오케이? 그래서 기준을 좀 뭘로 넣냐면 하나의 레일바이크에 미나랑 친구랑 짝꿍이랑 남남이 앉는 경우, 여여가 앉는 경우 이렇게 좀 나눠서 볼 겁니다. 알겠어요? 첫 번째요. 하나의 레일바이크에 미나가 앉고 여학생 2명이 앉는 경우. 그러면 나머지 레일바이크에는 남자애들이 랜덤 배정이겠죠? 됐어요? 자, 얘 먼저 해봅시다. 미나 옆에 앉아야 하는 얘 골라줍시다. 미나 옆에 앉아야 하는 얘 3명 중에 1명 고르면 되겠죠? 여학생. 짝꿍 고르기. 됐어? 그 다음에요. 아, 뭐야. 얘는 다 여학생이네? 어차피 여학생들끼리 지네들끼리 알아서 자리 바꿔서 앉겠네? 아, 그냥 사팩 해보면 되고 막. 맞지? 얘 사팩 하시면 돼요. 됐죠? 그럼 여기서는요, 남학생 3명이 서로 다른 자리 4개를 골라서 앉을 거예요. 알겠어요? 4P3이요. 그러고요, 이 레일바이크를 지네들끼리 바꿔서 앉을 수도 있겠죠? 통째로. 알겠어요? 그거 2팩이요. 그래서 4팩 곱하기 4P3 곱하기 2팩이요. 두 번째요. 미나랑 짝꿍 앉고 남학생 앉는 경우 볼게요. 여기는 그러면 여학생이 어딘가에 앉아 있었을 거고 나머지 한 자리는 남학생이 차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 경우는요. 여기서는 이제 미나 옆에 앉을 짝꿍 골라줘야겠다. 남은 여학생 3명 중에 1명이요. 그리고요, 미나랑 같은 레일바이크에 탈 남학생 2명도 골라줘야 되잖아요. 그쵸? 남학생이 총 3명 있었으니까 그 중에 2명 골라서 앉히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미나
미나랑 짝꿍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 남학생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 그리고 미나 짝꿍이랑 남학생이랑 자리 바꾸는 경우까지요. 이렇게 자리 바꾸는 경우까지. 알겠어? 그 다음 여기요. 어찌됐건 얘네들은 여학생 2명하고 남학생은 무조건 혼자 앉아야 돼요. 맞죠? 그럼 여학생 2명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 2팩. 그지? 남학생은 이쪽에 앉을지 이쪽에 앉을지 정하면 되는 거잖아. 2팩이요. 그죠? 그리고 여학생 물이랑 남학생 1명이랑 자리 바꾸는 경우 2팩이요. 됐니? 그러면 이 경우가 또 레일바이크끼리 또 바꿀 수 있으니까 결국은 2팩 한 번 더 해주시면 됩니다. 레일바이크 바꾸는 경우. 됐어요? 첫 번째 상황과 두 번째 상황은 따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둘이 더 해주시면 되고요. 됐니? 뒷페이지 좀 쉬었다 봅시다.